아, 혹시 다이어트 결심하셨다가 한 3일 만에 포기하신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지 않으세요? 하하, 너무 흔한 이야기죠. 아니면 SNS를 딱 켰는데 온갖 분노 섞인 댓글들 보면서 아, 피곤하다. 이런 생각 드신 적은요? 매일 느끼는 감정 같은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이 바로 이런 현대인의 고민에 대한 답을 무려 2300년 전에 제시한 한 철학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 2300년 전이라니 아주 흥미로운데요? 그 철학자가 누군가요? 바로 기원전 3세기 중국의 사상가 순자, 슌자입니다. 그의 핵심 주장은 어쩌면 우리가 평생 들어온 말과 완전히 반대일 겁니다. 바로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맞습니다. 이 도발적인 문장으로 시작해서 왜 우리의 의지력은 늘 부족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지 그 근본 원리를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순자가 활동했던 시대가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나라끼리 서로 죽고 죽이던 전국시대 말기. 그야말로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아, 시대적 배경이 그랬군요. 네, 그는 그 아비규환 속에서 인간이라는 존재를 아주 냉정하게, 뭐랄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관찰했죠. 그 관찰의 결론이 바로 성악설이었고요. 바로 그 지점부터 시작해 보죠. 악하다는 말이 사실 좀 어감이 너무 강하잖아요. 듣자마자 거부감이 들거든요. 그렇죠. 순자가 말한 악이 우리가 생각하는 뭐 사이코패스 같은 그런 악은 아닐 것 같은데요. 아, 당연히 아닙니다. 순자를 이해하는 첫 번째 관문이 바로 그 악이라는 한자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있습니다. 네네. 여기서 악은 도덕적인 사악함이라기보다는 결함이 있는 자연 상태에 가깝다고 봐야 해요. 결함이 있는 자연 상태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순자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질투하고 또 감각적인 쾌락을 좇는 그런 욕망 덩어리라고 봤습니다. 욕망 덩어리요? 네, 아무런 교육이나 제어 장치가 없다면 배고플 때 남의 것을 빼앗고 화나면 상대를 해치려 하고 이게 바로 순자가 말한 악의 진짜 의미입니다. 통제되지 않은 원조적 욕망 그 자체죠. 잠깐만요. 그럼 그 관점에서 보면 혹시 배고픈 애기가 젖달라고 막 악을 쓰며 우는 것도 그것도 악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바로 그겁니다. 정말 좋은 질문이신데요. 단어가 너무 강하게 느껴져서요. 순자의 논리대로라면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기에게 무슨 도덕적 책임을 묻는 건 아니고요. 아, 그건 아니죠. 아기는 자신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잖아요. 그게 바로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순수하지만 동시에 극도로 자기중심적인 상태. 와, 듣고 보니 제 조카 생각이 딱 나네요. 장난감 사달라고 마트 바닥에 드러누워서 울고불고 했을 때 하하, 그렇죠. 부모는 당황하는데 조카는 온전히 자기 욕망에만 충실했거든요. 그게 바로 순자가 말한 통제되지 않은 욕망의 원형이었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안 돼, 기다려야 해, 친구랑 나눠야지 하고 끊임없이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계속 가르치죠. 왜 가르칠까요? 본래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가르쳐야 한다는 것. 이게 순자 철학의 대전제입니다. 아, 그는 인간을 혐오한 게 아니라 그저 현실을 똑바로 본 냉정한 현실주의자였던 셈이죠. 알겠습니다. 진단은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됐어요. 인간은 내버려두면 자기 욕망대로 움직이는 존재다. 하지만 그런 진단만 내렸다면 그냥 염세주의자로 끝났을 텐데. 그렇죠. 순자가 위대한 사상가로 불리는 이유는 그 해결책까지 제시했기 때문이겠죠. 바로 그 점이 순자 철학의 백미입니다. 그는 진단이 어둡다고 해서 처방까지 어둡게 내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교육과 훈련을 통한 교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가능하다고 봤죠. 교화요? 네, 그가 내놓은 처방전의 핵심이 바로 예입니다. 예라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예의범절 같은 건가요? 어른에게 인사 잘하고 뭐 그런 것들이요? 물론 그런 구체적인 행동들도 포함되지만 순자가 말한 예는 훨씬 더 크고 구조적인 개념입니다. 구조적인 개념이요? 네, 한마디로 인간의 욕망을 다루는 사회적 운영체제, OS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사회적 운영체제라니? 와, 표현이 재밌네요. 자료에 나온 비유를 빌려 설명해 볼게요. 거칠고 구불구불하게 자라는 야생의 나무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네, 그대로 두면 아무 쓸모가 없겠죠. 하지만 뛰어난 목수가 목줄을 긋고 톱으로 자르고 대패로 다듬으면 비로소 곧고 튼튼한 기둥이 됩니다. 아, 또 다른 비유도 있죠.
시뻘건 쇳물 덩어리는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대장장이가 불에 달구고 수천 번 망치로 두드리면 날카로운 검이 되잖아요. 아, 인간의 본성이 그 나무나 쇠물 같은 원재료고 얘라는 것이 목수의 도구나 대장장의 망치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얘는 법, 제도, 교육, 관습, 도덕 규범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이런 인위적인 장치들을 통해 인간의 거친 욕망을 다듬어서 사회에 유용한 존재로 만들어낸다는 것. 이게 순자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선함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후천적인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작품이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와, 근데 이 만들어진다는 개념, 이거 우리가 흔히 아는 다른 유학자, 맹자랑은 완전히 부딪히는 지점 아닌가요? 네, 정확합니다. 정통 유학의 계승자를 자처했던 순자가 맹자를 가장 강하게 비판했던 지점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맹자는 우리 안에 이미 측은지심 같은 선한 씨앗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맹자에게 교육이란 인간 내면에 이미 존재하는 그 선한 씨앗을 잘 깨우고 어웨이크닝, 북돋아주는 뭐랄까 정원사의 역할에 가까웠죠. 이미 있으니까 잘 키우기만 하면 된다. 네. 하지만 순자는 그 씨앗 자체가 없다고 본 거군요. 아예 없다고요? 없거나 있더라도 너무 미미해서 거의 의미가 없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순자에게 교육은 깨우는 것이 아니라 백지 상태의 재료를 조각하고 빚어서 새로운 형태로 만드는 것에 가까워요. 아, 깨우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것. 네. 선함은 타고난 본성이 아니라 오랜 훈련과 반복을 통해 만들어진 제2의 천성, 즉 습관의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관점의 대전환이네요. 도덕이라는 게 마치 악기 연주나 운동 같은 기술의 영역이 있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거 탁월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위대한 피아니스트를 보고 와, 타고났네 라고 쉽게 말하지만 그렇죠. 그 이면에는 수만 시간의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연습이 숨어 있지 않습니까? 연습이 필요하다. 네.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규칙, 즉 예를 따르고 행동을 반복하다 보면 그게 몸에 익어서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아주 깊어지면 마침내 본성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경지에 이른다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선한 사람이란 선한 본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선하게 행동하도록 아주 잘 훈련된 사람이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 관점으로 보니까 왜 우리가 새해 결심에 늘 실패하는지 좀 알 것 같아요. 오,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늘 이제부터 달라질 거야 하면서 의지력에만 호소하잖아요. 그렇죠. 의지. 순서가 맞다면 어리석다, 의지를 믿지 말고 훈련 시스템부터 만들어라 라고 했을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 순자를 23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아주 현대적인 사상가로 만듭니다. 현대적인 사상가요? 네. 그는 개인의 선한 마음이나 양심에 기대는 걸 매우 불안정하다고 봤어요. 그보다는 애초에 나쁜 선택을 하기 어렵도록 환경과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주장했죠. 이거 요즘 유행하는 행동경제학이나 심리학에서 말하는 넛지 이론과 똑같은데요? 맞습니다. 현대 심리학 연구들은 인간의 의지력이 얼마나 쉽게 고갈되는지를 수없이 증명해 왔죠. 맞아요. 우리는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환경이 잘 설계되어 있을 때 더 나은 선택을 합니다. 자료에 나온 예시처럼 다이어트 할 때 냉장고에 나는 과자를 참을 수 있다는 메모를 붙여놓는 것보다 그냥 집에서 과자를 싹 치워버리는 게 100배는 더 효과적이죠. 바로 그거죠. 아, 정말 그렇네요. 충동 구매를 막고 싶으면 나는 합리적 소비자다라고 다짐하는 것보다 스마트폰에서 쇼핑 앱 지우고 신용카드를 서랍 깊숙이 넣어두는 게 현실적인 해결책이죠. 그렇습니다. 순자는 이미 수천 년 전에 이 원리를 간파하고 있었던 겁니다. 와, 그에게 도덕이란 착한 마음을 믿는 일이 아니라 나쁜 유혹에 빠질 기회 자체를 줄이는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라고 본 거죠. 그런데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니까 모든 이야기가 다소 차갑고 비관적으로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상하게도 대화를 나누다 보니 저는 이 철학에서 묘한 희망 같은 걸 느끼게 돼요. 호호, 어떤 점에서요?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만약 맹자의 말처럼 인간이 본래 선하다면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그냥 본성을 잃어버린 구제불능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하지만 순자의 말처럼 인간이 본래 욕망에 이끌리는 불완전한 존재라면 우리 모두가 똑같은 출발선에 서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배움과 훈련을 통해 얼마든지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활짝 열리는 거고요. 맞아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발전할 수 있다는 역설이랄까요?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순자는 인간에게 희망이 없다고 말한 게 아닙니다. 인간은 자신의 본성을 극복하고 스스로를 더 나은 존재로 빚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믿었어요. 능력이요? 네. 그래서 그에게 교육과 학습, 즉 학은 인간이 동물과 구분되는 가장 위대한 활동이었죠. 이것이 순자 철학에 품고 있는 어둡지만 강렬한 희망입니다. 그럼 이 순자의 틀을 가지고 아까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바로 SNS 환경입니다. 왜 유독 온라인 공간에는 분노와 혐오가 넘쳐나는 걸까요? 순자라면 이 현상을 어떻게 진단할까요? 아마 순자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더 사악해진 게 아니다.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욕망이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드러나도록 판이 깔렸을 뿐이다. 아, 사람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네, 바로 그거죠. 구조의 문제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요. SNS라는 시스템 자체가 인간의 원초적 욕망을 자극하고 증폭시키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설계되어 있다고요? 네, 알고리즘은 분노나 경악처럼 강한 감정을 유발하는 자극적인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노출시키죠. 좋아요나 공유는 즉각적인 사회적 보상을 주면서 그런 행동을 강화하고요. 결정적으로 익명성이라는 가면은 책임감을 없애주고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오프라인에서는 절대 못할 막말을 온라인에서는 쉽게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그렇죠. 결국 순자의 시선으로 보면 우리는 악플러 개인을 손가락질하며 저 사람은 원래 나빠 라고 말하기 전에 그런 행동을 부추기는 SNS의 구조 자체를 먼저 봐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순자라면 악플러에게 도덕교육을 시키는 것보다 실명제를 도입하거나 혐오 발언을 자동으로 필터링하는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예에 해당하는 구조적 해결책을 먼저 고민하라고 조언할 겁니다. 결국 순자의 철학은 어떤 문제를 마주했을 때 개인의 기질이나 도덕성을 탓하기 전에 한 걸음 물러서서 이런 행동을 유발하는 배경과 시스템은 무엇인가를 먼저 질문하게 만드는 힘이 있네요. 네, 그는 인간을 비관적으로 본 게 아니라 인간이 얼마나 환경에 취약한 존재인지를 냉철하게 직시했던 겁니다. 아, 그래서 그가 꿈꿨던 이상사회는 천사 같은 사람들로 가득한 곳이 아니라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큰 고민 없이도 나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잘 설계된 시스템을 갖춘 사회였습니다. 사람은 원래 착하지 않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배울 수 있고 더 나은 규칙을 만들 수 있으며 함께 조금씩 나아질 수 있다. 어쩌면 이것이 순자가 우리에게 남긴 조금은 불편하지만 가장 현실적이고 성숙한 인간 이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도덕이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완성품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끊임없이 노력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메시지죠. 미완성이기에 영원히 계속되어야 할 과제이기도 하고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생각의 전환을 가져왔으면 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의 일상, 당신의 직장, 혹은 당신이 속한 공동체를 떠올려 보세요. 그곳에서 무언가 문제가 있다면 당신은 사람들의 칙한 마음이나 의지를 바꾸려고 애쓰고 있나요? 아니면 모두가 자연스럽게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판을 바꾸는 데 집중하고 있나요? 순자의 질문은 23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